매일 숨 막히게 노력하는데도 왜 통장은 비어 있고 삶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집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더 화려한 스펙을 쌓고 더 많은 인맥을 만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일구며 수많은 인재와 세계적인 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경험 끝에 단 한 가지 차가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인 찐부자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는 현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갈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어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외부의 기와 복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당신의 운명을 전시하는 쇼룸입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쇼룸이 정리되지 않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귀한 기회가 그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도 모르게 가난을 불러들이고 있는 끔찍한 습관을 팩트 폭행하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압도적인 초격차의 비밀을 전하려 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부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꽉 막힌 인생을 뚫어줄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집 현관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문을 열었을 때 붉게 타오르는 저녁 해가 정면으로 비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집의 방향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풍수에서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서향빛이라 하여 매우 경계합니다. 저녁의 붉은 빛은 하루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쇠퇴이자 소멸이며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력이 다해가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저는 이 붉은 빛을 볼 때마다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를 떠올립니다. 당시 삼성은 겉으로는 국내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저녁 노을처럼 화려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었습니다. 곧 어둠이 닥쳐올 것이라는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품질은 엉망이었고 직원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 따뜻하다. 아, 아름답다. 하며 감탄만 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삼성은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쳤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말입니다. 현관으로 서양빛이 무방비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당신의 멘탈이 무방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서쪽의 붉은 빛은 자극적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소모시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붉은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SNS의 허상,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논쟁들입니다. 당신이 현관문을 열 때마다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당신의 뇌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붉은 빛을 받으면 집안의 기운이 마르듯 당신의 내공도 서서히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멘탈갑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도 매일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패배주의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부자들은, 특히 찐부자들은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빛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필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클린룸이 있습니다. 먼지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청정구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어 샤워와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의 현관도 그래야 합니다. 서양 빛이 들어온다면 발이나 블라인드를 치십시오. 물리적으로 빛을 막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과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뺏는 무의미한 관계,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블라인드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처세술의 기본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은 포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능입니다.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입니다. 또한 현관에 잎이 위로 솟는 관엽식물을 두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식물은 생명입니다. 서쪽에 지는 해가 가진 쇠퇴의 기운을 식물의 생명력이 흡수하여 성장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것은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위기조차 기회로 삼는 승부사의 기질을 현관에 심는 것입니다. 잎이 위로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위를 향해 뻗어나가는 성장 욕구입니다. 갓생을 살고 싶다면 환경부터 갓생에 맞게 세팅하십시오. 죽어가는 빛을 받으며 시들어가지 말고 스스로 생명력을 뿜어내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태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돌려보겠습니다. 빛을 정리했다면 이제 바닥을 볼 차례입니다. 혹시 당신의 현관 구석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버려야지. 귀찮으니까 일단 여기에 둬야지 하며 툭 던져놓은 그 쓰레기 봉투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빈곤의 신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쓰레기란 무엇입니까? 사용 가치가 다한 것, 과거의 잔에 썩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는 부패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것을 운이 들어오는 입구인 현관에 둔다는 것은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쓰레기 봉투를 볼 때마다 1995년 구미공장의 운동장을 떠올립니다. 그날 저는 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15만 대의 휴대폰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돈으로 500억 원어치였습니다. 멀쩡한 전화기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량품은 암이기 때문입니다. 1%의 불량이 100%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 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에 놓인 쓰레기 봉투는 여러분 인생의 불량품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증거이자 나태함의 결정체입니다. 나중에 치우면 되지라는 생각, 오늘만 대충 살자는 생각, 이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가 비닐봉지에 담겨 현관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에 쓰레기를 두는 것은 자신에 대한 팩트 폭행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는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냄새에 질려서 도망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손님을 초대했다고 칩시다. 혹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비즈니스 파트너가 집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을 열자마자 쓰레기 봉투가 보인다면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구나.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손절 버튼을 눌렀을 것입니다. 신뢰는 디테일에서 옵니다. 현관의 쓰레기 하나가 당신의 모든 내공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치우십시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생기면 즉시 내다버리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귀찮음을 이겨내는 작은 반복이 모여서 거대한 초격차를 만듭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잠시 두어야 한다면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십시오. 냄새가 새어 나오지 않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베란다나 다용도실 깊숙한 곳에 두십시오. 현관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를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승부사인지 패배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현관의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은 과거의 찌꺼기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실패, 어제의 게으름을 왜 오늘까지 끌고 오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제의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꽉 막힌 배수구에는 물이 흐르지 않듯 쓰레기로 막힌 현관에는 돈이 흐르지 않습니다.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듯 공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쓰레기를 끌어안고 삽니다. 반면 부자들은 버리는 것에 능숙합니다. 그들은 공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현관 1평의 가치는 서울 강남의 땅값보다 비쌉니다. 그 귀한 공간을 고작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가난의 신과 결별하고 부의 신을 맞이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그 걸음이 바로 미라클 모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거창한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 서점을 뒤지고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드나드는 문, 그 일평남짓한 공간에 우주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서쪽에 지는 해를 가려 나쁜 기운을 막고 바닥에 쓰레기를 치워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 이 단순한 원리조차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천억의 돈을 관리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이 바로 당신의 현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현관을 삼성의 반도체 공장처럼 관리하십시오. 티끌 하나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드십시오. 들어오는 모든 빛과 사람과 물건을 검열하십시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당신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현관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닦고 또 닦으십시오. 광이 날 때까지 닦으십시오. 그 빛나는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바로 훗날 세상을 호령할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붉은 저녁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며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쁜 빛을 차단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할 것인지 말입니다. 존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존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입니다. 치열하게 정리하고 냉철하게 관리하며 버티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바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과 칼을 바닥에 내팽개쳐 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가죽 덩어리가 아닙니다. 신발은 당신이 걸어온 길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징합니다. 하루 종일 거칠고 험한 세상의 바닥을 딛고 당신의 발을 보호하며 묵묵히 견뎌낸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 고마운 신발을 헌신짝처럼 내던진다니요. 그것은 자신의 발자취에 대한 모독이며 스스로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저는 사람을 뽑을 때 단순히 화려한 스펙이나 학벌만 보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오는 지원자의 구두 뒤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꾸몄는데 구두 뒤축이 닳아있거나 관리가 안 된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디테일에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반면 낡은 구두라도 깨끗하게 닦여 있고 정돈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발이 현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산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밖에서 겪었던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업무의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신발에 묻어 현관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집이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그 혼란스러움이 당신의 무의식의 패배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전쟁터에서 돌아와 투구를 벗을 때도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 반드시 신발코가 현관문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왜 신발코가 집 안이 아니라 문을 향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깊은 경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신발코가 밖을 향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일의 전투를 위한 ready to fight, 즉 전투 태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현관을 나설 때 가지런히 정렬된 신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대접받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행비서가 문을 열어주는 회장님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신발이 안쪽을 향해 있거나 뒤집혀 있다면 당신은 아침부터 허리를 굽혀 신발을 돌려야 합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가 당신의 아침 에너지를 갉아먹고 시작부터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부자들은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막힘없는 루틴, 그것이 바로 효율이고 생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그 짧은 순간은 밖에서 묻어온 세상의 때를 털어내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그런 마음으로 신발을 어루만지는 행위, 그 경건한 의식이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귀한 대접을 받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현관에 너무 많은 신발을 꺼내 두지 마십시오. 신지도 않는 신발들이 현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듯 신발장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진짜 부자인 찐 부자들의 현관을 가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튄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주 신는 구두 한두 켤레만 꺼내둡니다. 이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여 뇌의 피로를 막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물건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의 공간부터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정리부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문 밖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집의 현관문과 마주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문이 충돌한다고 하여 문충살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입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형상, 즉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사와 치열하게 대치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삼성과 애플, 삼성과 소니가 글로벌 시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험담이 오가는 살벌한 전장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웃 간에 불필요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앞집의 시선이 의식되고 내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위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거울을 답니다. 팔괘 거울이니 뭐니 하며 상대방의 기운을 반사하겠다고 거울을 현관문에 떡하니 붙여 놓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네가 나를 쳐다봐. 나도 너를 찌르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것은 블리딩 컴피티션, 즉 출혈 경쟁입니다. 서로 피를 흘리며 공멸하는 가장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똑같이 흙탕물을 끼얹었다면 삼성은 결코 초인류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디자인과 문화입니다. 기술의 격차를 넘어 차원이 다른 품격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강조해온 초격차 전략입니다. 앞집과 현관이 마주보고 있다면 거울 대신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걸어 두십시오. 혹은 현관 앞에 싱그러운 초록색 화분을 하나 놓아 두십시오. 이것은 고단수들이 사용하는 처세술입니다. 삭막하게 부딪히는 기운을 예술과 자연이라는 부드러운 필터로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덤빌 때 향기로운 꽃을 내미는 여유,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당신의 현관 앞에 놓인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앞집 사람의 마음까지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참 품위가 있구나. 이 집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간의 격을 높여서 나쁜 기운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계입니다. 디자인은 힘이 셉니다. 아름다움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울로 기운을 튕겨내는 것은 1차원적인 방어지만 그림과 식물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 제발 촌스럽게 거울 같은 거 붙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현관을 갤러리처럼 만드십시오. 작지만 품격 있는 소품 하나가 당신을 멘탈 갑으로 만들어주고 이웃과의 관계 주도권을 쥐게 해 줄 것입니다. 굳이 말 섞지 않고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그것이 바로 초격차의 미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공간의 세팅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그 공간을 운용하는 사람의 태도, 즉 액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현관을 쓰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미라클 모닝이다 뭐다 하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더군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갓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라클 모닝의 완성은 책상 앞이 아니라 현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빗자루를 듭니다. 제게의 총수가 웬 빗자루질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빗자루질은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양이며 기도이자 경영입니다. 오래된 절에 가보면 새벽마다
마당을 쓰는 스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낙엽이 더러워서 쓸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당을 쓰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쓱쓱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그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멘탈 노이즈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현관을 쓰는 것은 내 마음의 뜰을 닦는 행위입니다. 밤새 쌓인 먼지는 단순한 흙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의 걱정, 불안, 두려움이라는 찌꺼기들입니다. 이것을 아침 일찍 쓸어내지 않으면 그 탁한 기운이 하루 종일 집안을 떠돌며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CEO의 자리는 고독합니다. 수만 명의 밥줄을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현관의 먼지를 쓸어내며 내 안의 두려움도 함께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텅 빈 현관에 새로운 아침의 맑은 기운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루틴입니다. 빗자루는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당신이 현관을 쓰는 그 순간 당신은 그 공간의 주인이 됩니다. 오너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거기서부터 주인의식이 싹 됩니다. 자기 집 현관 1m도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넓은 세상을 장악하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현관을 쓰는 데는 고작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아니,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빗자루를 드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빈곤의 씨는 게으름을 먹고 자랍니다. 먼지 쌓인 현관은 가난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반대로 부의 씨는 정갈함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주인이 직접 쓸고 닦아 반질반질한 현관을 보면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찐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빗자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현관을 쓰십시오. 먼지를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그림자를 쓸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외부의 나쁜 기운을 우아하게 막아내며 매일 아침 성스러운 빗자루질로 하루를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의 현관에는 반드시 붉은 카펫이 깔릴 것입니다. 당신의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좁은 공간에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현관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운명이 바뀝니다. 부디 이 사소해 보이는 진리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디테일의 차이가 초격차를 만듭니다. 당신의 현관이 당신을 최고의 자리로 안내하는 황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붉은 서양빛을 가려 리스크를 차단하고 쓰레기를 치워 과거의 결함을 없애십시오. 신발을 정렬해 언제든 뛰어나갈 승부사의 태도를 갖추고 아름다운 그림과 식물로 내공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현관을 쓸며 당신만의 견고한 루틴을 완성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빈곤의 신은 당신의 무관심과 태만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갈고 닦는 사람에게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부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까? 현관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것과 글로 적으며 다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다짐이 찐부자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안일한 마인드셋을 뒤흔들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돈의 주인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강력한 지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십시오. 가장 먼저 당신의 현관부터 바꾸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짜 갓생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